현지야 우리 집 어떡해. 부분이 다 현실에서는 임대차 계약서 5조에 거의가 다 유치권 신고를 한다손 치더라도 사실상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유익비하고 필요비하고 이제 유익비에 대해서 서로 이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A하고 B, 임대인, 집주인과 뭐 B가 이제 임차인이라고 했을 때 임차인은 넘을 집을 쓰는 동안 2년으로 이제 계약을 했을 때 그 2년 넘집을 쓰는 동안 임대인 입장에서 주인 입장에서 당연히 어떤 그 수선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쳐줘야 될 상황을 피치 못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임대인 주인이 고쳐줄 걸 임차인 세입자가 넘집에 자기 비용을 들여가지고 고쳐줬을 경우에 들어간 비용이거든 사실상요. 그래서 비용 상한 청구권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들였는데 내가 들인 돈을 다시금 상환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 권리합니까? 그래서 비용 상한 청구권인데 그러면 임차인 세입자가 비용을 들였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을 들였고 시설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시설을 했고 거기에 상관하는 비용을 들였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건물에 대해서 주된 어떤 그 용도에 의해서 건물이 이렇게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거용으로 쓰든 뭐 상업용으로 쓰든 기타 그 용도에 맞게 썼든 아니면 용도에 맞게 쓰지 않았든 간에 사실상 그 계약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임대차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서에 부동의 문자라고 하죠. 계약서 1조에서 보통 이제 9조까지 있는데 거기에 계약서 5조에 보면은 계약의 종료가 있어요. 계약의 종료. 그러면 계약이 종료가 됐을 때 임차인은 그 용도에 맞게 자기 필요에 의해서 뭐 어떤 뭐 그 객관적인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뭐 그 해당 부동산에 유익을 줬다라든가 어떤 비용이든 간에 그 계약서 5조에 보면은 계약의 종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마무시한 단서가 있다라는 건 일반 사람은 몰라요. 거기에는 뭡니까?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면 계약의 종료 단서가 있는데 5조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은 임차인은 원상 복구를 하고 그 집을 비워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법원 판례에서 우리가 이제 대법원이 사실상 상위법의 어떤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 대법원 판례에서 그 대법관들이 어떻게 판례를 했냐면 계약서 5조에 원상 복구의 책임을 진다라고 그렇게 명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필요비나 유익비가 다시금 유치권 신고를 해서 유치권으로 둔갑을 해서 신청을 하고 신고가 돼 있어도 얼마의 가액을 그게 거의가 대법원 판례에서는 어떻게 돼요? 유익비 및 필요비를 이미 포기한 거로 간주한다. 그렇게 어마무시한 그런 계약서 단서가 있는 걸 망각하고 임차인들이 어떤 뭐 안 좋은 상황에서 경매로 물건이 나갔을 경우에는 내가 거기에 영업하다가 2억을 들였니, 뭐 1억을 들었니, 5천만 원을 들였니, 그 필요비든 유익비든 그 비용 지출한 걸 계약서 써놓은 걸 망각하고 그거로 유치권 신고를 하는 게 지금 현재 실무에서는 현실이에요,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는 그렇게 냉철하게 이미 유익비 및 필요비를 포기한 거로 간주한다. 그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익비고 필요비는 내가 상대 물건을 쓰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해서 유익한 뭐 비용을 들여서 했다손 치더라도 대부분이 다 실무에서는 현실에서는 그 계약서 5조 임대차 계약서 5조의 단서의 계약의 종료에서 어마무시한 그 내용으로 인해서 거의가 다 유치권 신고를 한다손 치더라도 사실상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틀에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개략적으로 한번 쭉 개념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자, 유익비는 이제 임차물을 어떤 뭐 객관적인 가치, 임차물을 내가 비용을 들였는데 그 사실상 그 물건에 대해서 객관적인 어떤 가치를 이제 증대를 시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뭐 어떤 기능을 뭐 향상을 시켰다든가 어떤 기능 뭐 향상비라든가 그 어떤 부속물을 또 별도로 설치를 한다든가 그런 게 사실상 유익비예요. 그래서 그 내가 임차하고 있는 그 목적물에 대해서 지대한 뭐 어떤 가치를 그 부동산에서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상승을 시켰다 하면 그 가치를 이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실무에서는 사실상 뭐 포장도로가 안 돼 있는 비포장도로를 사실상 뭐 아스콘으로 아니면 세면 포장으로 해가지고 포장을 했다든가 엘리베이터가 없던 것을 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뭐 이렇게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가치를 상승시켰다든가 사실 실무에서는 사실상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경우수가 있다 손치더라도 법에서는 또 정해야 되니까 법률의 규정에서 그것이 사실 법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또 조항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유익비는 오로지 객관적인 가치 내가 쓰고 있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임차하고 쓰고 있는 그 임차에 대해서 비용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임차물에 대해서 객관적인 가치를 증대를 시켰다. 그리고 물건의 개량, 이용을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이제 유익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주택의 경우, 뭐, 임대인은 이제 수선의 의무가 있는데, 소도 설비나 전기, 시설, 보일러 등 설치 비용이 이제 필요비에 해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필요비는 이제 보존에 관한 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 의무가 있고, 그 비용을 임대차 종료 전에도 하시래도 임대인에게 이제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유익비 사례가 있고 필요비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유익비하고 필요비는 내가 임차에서 쓰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뭐 아파트가 됐든 상가가 됐든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비용을 들였을 경우에 이렇게 유익비의 사례가 있고 필요비가 사례가 있는데 사실상 이런 게 둔갑이 돼서 유치권 신고로 해요. 그렇지만은 실무에서는 계약서 5조 때문에 이렇게 타인의 물건에 관해 지출한 유익비는 그것을 지출함으로써 뭐 생긴 가액의 증가로 이렇게 하는데 계약서상 원상복구 문구가 이 대법원 판례에 73다 2010에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망각하고 유익비고 필요비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나 이만큼 비용을 들였으니까 나한테 상환을 해달라. 물론 우리가 경매가 진행이 안 되고 일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뭐 정상적인 물건이야 이런 게 없죠. 당연히 뭐 그 주인이 있으면 주인한테 그걸 받고서 다들 해결하고 끝나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뭐 어떤 채권으로 인해서 집행권으로 인해서 근저당 설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경매가 진행됐을 때 임차인들이 원래 주인 원주인한테 채무자금 소유한테 그 비용을 들였음에도 못 받으니까 다시금 이렇게 제3자 최고가 낙찰인한테 이렇게 또 대항을 하면서 주장을 하는 게 또 이런 사항들 아닙니까? 그래서 유익비 사례하고 필요비 사례 그리고 요 계약서상의 원상복구 그런 단서를 여러분들 철저하게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임차인의 이제 상한 청구권이 있는데 임차인의 비용을 들였을 때 이제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임대인의 이제 상한 의무를 이제 규정한 게 유익비고, 이렇게 뭐 객관적 가치 증대시키는 것 역시 유익비고, 필요비라는 것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라고 해요. 자,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에는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여기에서 이제 계약서 5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상복구 헌대라는 것은 대법원에서 필요비 및 유익비 및 필요비 및 이렇게 상한 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거로 한 취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거로 인해서 요 임차인, 비용을 들인 그 임차인이 유치권 주장을 하더라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분명히 대법원 판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법원 판례에. 그래서 상당히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의 어떤 용도대로, 계약서 용도대로, 주된 용도대로 썼든, 주된 용도로 안 썼든 간에, 우리가 사실상 그 계약서의 원상복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으나 사실상 이걸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이제 대법원 판례인데,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증개축하였을 시는 임대인의 승낙 유무를 불구하고 그 부분이 무조건 임대인의 소유로 기속된다. 이렇게 해서 단서를 만약에 놓았다라고 했을 때 임차인이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 임대인이 이렇게, 그래서 요것은 임차인이 원상 허브를 면하는 대신에 투입 비용 변상 및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그래서 보험이 상당하다. 이게 대법원 판례의 어떤 키워드죠. 어떤 법률적인 용어지만, 그래서 사실상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임차인이 원상 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면한다 이거요. 그렇지만 그 투입, 내가 비용을 들인 거를 이렇게 상환을 해달라, 그런 것을 못 한다는 얘기죠. 엄연히 이렇게 대법원 판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비하고 필요비는 이렇게 뭐 증개축을 했을 때 임대인의 승무 불구하고 무조건 뭐 임대인의 소유로 기속된다, 이렇게 악조항을 내더라도 사실상 이렇게 이런 게 권리 주장이 포기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대법원 판례에서도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대법원 판례에 뭐 갑이 을에게 건물분을 임대할 때 임대보증과 임료를 시가보다 이제 저렴하게 해줘요. 그렇지만 이렇게 시설비나 필요비, 유익비, 권리비 등 일체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대법원 판례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필요비다, 유익비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객관적인 가치를 증대를 시킨 그러한 비용이라고 한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 분명히 계약서 5조에 계약에 종료해서 부동의 문자로 딱 나와 있어요. 임차인은 계약 완료가 되면은 원상 복구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그 단서가 있기 때문에 유익비 및 필요비로 모든 걸 다 포기한 거로 한 그런 취지로 본다 하고 대법원 판례에 이렇게 판결이 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경매를 들어가서 입찰에 응해가지고 낙찰을 최고가 매수율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이조 단서를 최대한 살려서 사실상 유치권 신고가 됐다 손치돼도 필요비, 유익비로는 상당히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깨우치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단서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